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 싸우자. 정말 믿기 힘들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황교안 기억하시죠? 그는 비상계엄 때 주사파 척결, 부정선거 발본 3건,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정선거론자죠. 그리고 그걸 외치고 바로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장동혁 그런 사람을 향해 외쳤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공당의 언어가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 전쟁 선포문이죠. 그들은 법을 부정하고 정의를 조롱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내란의 공범 집단이죠. 조태용 구속, 황교안 체포.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국가의 회복, 법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부패한 권력을 봐왔죠. 법이 다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날 국민은 말했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장동혁의 방국가선언문 우리가 황교안이다 였습니다. 네, 오늘도 유인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11월 13일 여러분 오늘 수능인데요. 수능날 정말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 수험생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신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셨고 잘 하시고 있고 잘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힘내십시오. 저희 전수미의 뉴스 인사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유인살 리듬 시작할 텐데요. 이은혜 에디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항상 수능 날은 정말 쌀쌀하고 춥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마 온 국민이 긴장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무려 55만 4,174명 학생이 수능에 응시하는데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라고 합니다. 응시생들은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시를 해야 되고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중요하잖아요.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모두. 네.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이고요. 이때는 모든 항공기에 이착륙이 통제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얼마나 수능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나 알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관공서 그리고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요. 국내 증시 개장과 폐장도 1시간씩 늦춰집니다. 네, 이번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이제 수능의 수험자가 또 있고 가장 두꺼운 시험지도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냈다고 하죠.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응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 이렇게 격려의 말도 남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이 참 따뜻하던데요. 이런 격려도 했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다. 결코 수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또 말도 남겼습니다. 왠지 수능 보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해 하는 말 같게도 느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험생들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전의 날인 만큼 2026년 수능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전수민 뉴스 인사이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첫 번째 소식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정말 시끄러운데 네. 결국에 노만석 대행 사퇴를 했다죠. 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13년 전에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네. 물러나게 된 이른바 검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검사 내부의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노 대행은 어제 오후 5시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이후에 기자들을 피해서 퇴근하는 바람에 아직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대행의 대행 체제 예전에 최상목 우리 봐왔던 체제인데 이게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이제 결국엔 벌어진 일이고 사실 오전까지도 버텼었는데 오후 5시에 갑자기 기조가 좀 변했거든요. 네. 그게 노 대행이 법무부 책임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말을 한 걸로 알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동안 상황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대검 연구관 그리고 과장들과 만나서 이렇게 노대행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법무부에서 전한 선택지는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언급했다라면서 법무부를 향한 발언을 했던 게 좀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름도 거론을 했는데요. 이 차관이 자신에게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었고요. 네, 결국에는 전격 사의하면서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반발 메시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차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노 대행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면서 일단 소통을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협의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우리의 대화는 사전 협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차관과 노 대행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한 바가 없다고 했고요. 본인의 사퇴 요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장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뭐 중용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갖고 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결국엔 부당거래 노만석 사퇴하라. 어제 현직 검사 안미현 씨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좀 이례적인 정치 검사 모습을 봐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민주당도 이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초강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칼을 뽑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집단 항명하는 이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사 역시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데 검사 징계법은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이거 사실 애초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권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윤 정치검사의 선택적 항명, 조직적 항명, 조직적 반란에 초강수로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공포정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포정치라는 건 국민의힘 아닌가? 왜냐하면 어저께 대검하고 법무부 방문해서 이게 노만석이 아니다. 정성호 게이트다. 이따위 망언들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박성훈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버렸던 장본인들이잖아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거에는 본인들 책임이 또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초강수 행보를 가는 게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좀 응원을 하고 싶은데요. 망치가 약하면 못이 솟구친다라고 예전에 마오쩌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들의 항명이 본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향한 최후의 발악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초에 대장동 사건 자체가 지난 정권과 검찰이 합심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 프레임인데 이런저런 반동적인 또 이런 반발에 좀 흔들리지 말고 머뭇대지 말고 노무현도 문재인도 하지 못했던 개혁 제대로 끝까지 완수하기를 좀 응원해 봅니다.
네. 이 공직사회 문화 개선 결국에는 내란에 종사했던 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아직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정작용을 하겠다. 정부가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직사회 내 내란 청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좀 사기를 진작해주는 이런 조치들도 좀 내놨습니다. 아, 역시 상과 벌이 굉장히 확실하네요. 그중 하나가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입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봐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개정입니다. 정책검사 말 그대로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는 감사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이것을 전 정부 주기기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또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정책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정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가 열심히 일하면 불이익이 튄다. 이런 인식만 공직사회에 좀 퍼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직권남용죄 무차별 적용 맞고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민간처럼 포상을 지급하고 또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여러 개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5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아프니까 풀어줘요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엔 샤넬백 수수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또 뭔가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유명한 그라프 목걸이, 흰색 샤넬 가방과 구두, 그리고 노란색과 검은색 샤넬 가방, 요것들이 케이스에 담긴 채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모든 걸 합치면 무려 8,2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직접 흰 장갑을 끼고 물품을 만져보고 휴대전화로 가방 내부도 촬영하는 등 아주 꼼꼼하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마친 뒤에는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가 신고 다니고 들고 다녔다라는 말이죠. 네, 또 요즘 핫한 인물이죠. 전성배 씨 건진 법사도 나타났네요. 네,
김건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네. 그 건진법사 바로 전성배 그분. 씨. 어제도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건희는 샤넬 가방을 받은 거는 맞는데 그라프는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김건희 측에 목걸이를 전달했고 전달 후에 김건희와 통화도 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건진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받은 그라프 목걸이 모델명과 가격이 적힌 메시지를 김건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말했고요.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진실되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김건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건희 갑자기 엎드리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네, 또 보석신문을 신청하는데 건강 악화를 얘기하고 나 불구속으로 조사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측 구치소 내에서 김건희가 혼자 말하거나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거리는 등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집에 가고 싶나 보다 싶은 게요.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겠다. 전자발찌도 차라면 차겠다. 휴대폰도 쓰지 말라면 안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가혹하다라는 호소까지 더했습니다. 김건희 보석신문 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불륜으로 이거를 여론전이 하고 있다. 특검이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다. 굉장히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은데 특검은 이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접견 기록을 좀 보면요. 8월부터 10월까지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과 수시로 만난 것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유경옥 샤넬 가방 직접 전달받았다라는 인물이고요. 정지원은 건진폰에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를 자기 번호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말 그대로 김건희의 최 측근들인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김건희랑은 접견을 계속하면서 재판에는 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김건희를 풀어주면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할지 모른다라는 게 특검의 우려입니다. 네, 우려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좀 상식선에서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김건희 정말 왕궁과 문화유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뭔가 또 나왔다고 하죠. 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장인들이 만들고 나라가 관리하는 전승 공예품을 63점이나 빌려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첫 시작이 2023년 3월인데요. 윤석열 부부가 평소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경복궁 건천궁을 둘러본 날입니다. 그날 대통령실은 건천궁에 있는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갔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 잇따라서 대여해 갔다고 합니다. 빌려간 품목도 참 다양해요. 갓, 은장식 놀이개, 조선 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심지어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총 63점이 됩니다. 경복궁 가서 용상에도 앉고 명성황후 침실에도 들어가고 수장구에도 열어보고 종묘도 열어보고 하더니만 아예 공예품들까지 사유화한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엔 김건희의 궁 나들이가 시작됐고 그 공예품 63점. 뭐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이거를 물품을 다 가져와서 좀 궁처럼 왕처럼 꾸미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김교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건천궁 전시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명품 쇼핑하듯이 수십 점의 공예품을 모은 것이 밝혀졌다.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궁처럼 꾸민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지금 이 공예품들은 다 반납이 되긴 됐는데 정작 국가유산청은 이것들이 어디에 전시됐는지 어디에 보관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지조차 못한다고 하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김건희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녀 이제 VIP 제로의 실체는 계속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정말 믿고. 까도 계속해서. 네, 이번에는 또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시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전 총리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데요.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라고 썼습니다. 무슨 지령을 내렸네요. 심지어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출석 여부도 계속 거부했는데요. 결국 어제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잠시 황 전 총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 미친 개가 날뛴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개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말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누가 미친 겐지 모르겠다는 생각 저도 좀 들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저렇게 내란을 선동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까 황교안이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체포하라라고 했잖아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도 지금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소로 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 글 자체가 명백히 내란을 선전선동한 증거, 중대 범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황 전 총리 6년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창하면서 국회에 난입하고 막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트럼프가 황교안과 윤석열을 모델로 한 게 아닐까 좀 싶긴 보고 해요. 배운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번 대선까지도 음모론 계속 양산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들고 온 것도 바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즉 황교안이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하고 선동한 죄를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스스로가 위헌 정당인 걸 입증하고 싶은 걸까요? 황교안 관련해서 특정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내란 공범으로 싹 다 잡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이 항소포기 규탄 대회를 주최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거는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의도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을 규탄한다. 부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네,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명언을 남기신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건 또 뭔가요?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윤석열이고 우리가 전한길이고 그러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윤석열 옆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이 같다. 괴멸하자 이거죠.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국회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적극 동조한 인물입니다. 그런 황교안과 하나다 이 말 자체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내란의 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또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 제2, 제3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그날이 많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국민의힘의 자멸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인사 리듬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은 에디터님.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